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은 12월이 좋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다들 제 마음과 같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크리스마스죠. 거리와 상점들이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그곳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기분을 내고 싶어서 저는 찾아다니고는 한답니다. 오늘은 달림 책방에서도 크리스마스의 행복한 기분을 내보려고 겨울을 배경으로 한 크리스마스 동화 8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요. 우리 포근한 이불 덮고 따뜻한 마음을 담고 스르르 잠들어 보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냥팔이 소녀. 몹시도 춥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겨울밤. 사람들이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선물을 하나를 안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소녀가 꿈을 꾸듯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소녀는 황급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신발도 없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소녀는 기운을 짜내어 겨우겨우 외쳤습니다. 낡아 빠진 앞치마 주머니 속에는 성냥이 여러 갑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한 갑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소녀는 이대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냥을 하나도 못 팔면 아빠에게 매를 맞을 텐데.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불며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이리저리 걷던 소녀는 힘이 빠지고 눈앞이 캄캄해져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좁은 골목 어귀였습니다. 벽돌담 옆에서 잠시만 쉬어야지. 기운 좀 차리고 다시 움직여야겠어. 하지만 구석에서 한껏 웅크리고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냥불을 켜야겠다. 딱 하나만 써야지. 작은 불이지만 손은 따뜻해질 거야. 아빠가 알면 몹시 야단을 맞겠지만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꺼내어 성냥갑에 그었습니다. 칙 소리를 내며 불꽃이 일자 소녀는 손으로 가만히 성냥불을 감쌌습니다. 불꽃이 참 아름답구나. 작디 작은 성냥불인데도 무척 따뜻하였습니다. 마치 벽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녀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꽁꽁 언 발을 녹이려고 성냥을 가져가는 순간 불꽃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성냥갑을 손에 쥔 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냥을 딱 하나만 더 쓰는 거야. 소녀는 성냥 한 개비를 더 꺼냈습니다.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소녀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벽돌담에 커다란 창문이 나 있었고 그 안쪽으로 알록달록 고운 색으로 꾸며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찌나 따뜻해 보이던지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진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어머니가 커다란 접시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녀는 까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커다란 접시에는 맛있는 속을 가득 채워 구운 칠면조가 예쁜 장식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맛있는 냄새가 풍겨올 것 같아 소녀는 코를 벌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번째 성냥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아, 소녀는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쓰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소녀는 다시 한번 성냥에 불을 붙였습니다. 와, 크리스마스 트리다. 소녀는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하고 작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은 금세 다시 꺼져버렸고 소녀는 또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별똥별 하나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방금 하늘나라로 갔나 봐. 별똥별이 떨어지는 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머니가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더 성냥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타난 모습은 이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기쁜 것이었습니다. 소녀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까이 있던지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살아 계실 적에 늘 침대에 함께 누워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해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성냥불이 꺼지면 할머니도 사라지겠죠? 가지 마세요, 할머니. 벽난로나 칠면조,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지지 마세요. 소녀는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저도 함께 데려가세요. 이리 오너라, 아가. 어서 이 할머니 품에 안기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소녀는 성냥불이 꺼지려고 할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새 성냥을 그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지는 모습만큼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좁고 캄캄한 골목이 어느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녀의 눈앞에는 마법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꼭 껴안자 따스한 체온과 손길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불쌍하게도 얼어 죽었나 봐. 아휴, 빈 성냥갑을 손에 꼭 쥐고 있네요. 아휴, 가엾어라. 꽁꽁 언 손이라도 녹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째서 저렇게 기쁘게 웃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신만이 아시겠지요. 크리스마스 선물. 땡그랑 땡그랑. 델라의 저금통에서 나온 것은 동전뿐이었습니다. 반찬 값을 아껴서 모은 돈이었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아,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델라는 한숨을 푹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녔답니다. 정말 부러워. 나도 남편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어. 델라는 남편에게 줄 선물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따뜻한 외투는 어떨까? 털이 보송보송한 장갑도 좋겠어. 윤이 나는 구두도 정말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델라는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숨을 내쉬던 델라는 갑자기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백화점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어머, 정말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네요. 누군가 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거예요. 남편도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델라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머리카락을 팔면 돈을 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델라는 어디론가 뛰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델라가 도착한 곳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델라는 한참 동안 미용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휴, 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사주시겠어요? 델라가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 정말 탐스러운 금발이네요. 자르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미용사가 델라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델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델라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찰랑이고 있었습니다. 자르기엔 너무 아까워. 10년이나 길렀는걸? 델라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사주고 싶은데. 델라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파시겠어요? 미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마침내 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나온 델라는 자꾸 머리를 만졌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몇 번씩 창문에 머리를 비춰 보았습니다. 짧은 머리 탓에 꼭 다른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델라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남편에게 줄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 있잖아. 델라는 더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백화점을 돌며
가장 멋진 선물을 찾았습니다. 구두? 가방? 어떤 것이 좋을까? 이것저것 만져보았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물체가 델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백금으로 만든 시계줄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아름다워. 델라는 시계줄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의 시계에 딱 어울릴 것 같아. 델라는 남편이 아끼는 시계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멋진 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남편은 틈만 나면 시계를 닦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계에는 투박하고 낡은 가죽줄이 매달려 있어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람들 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품이 있어 보여. 남편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델라는 머리카락을 판 돈을 몽땅 털어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줄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델라의 발걸음은 누구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을 기다리며 델라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머리를 잘랐다고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 델라는 거울에 머리카락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델라의 모습은 마치 장난꾸러기 초등학생처럼 보였습니다. 띵동. 벨이 울리자 델라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서 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델라는 큰 소리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델라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요? 남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화내지 말아요. 머리카락은 금방 자라니까요. 머리를 잘랐다고 날 싫어하는 건 아니겠지요? 델라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머리가 길든 짧든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난 당신의 긴 머리를 생각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골랐다오. 자, 내 선물을 풀어봐. 내가 왜 놀랐는지 알게 될 거야.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남편의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편의 선물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빨간 구슬이 촘촘히 박힌 예쁜 머리핀은 델라가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금방 길 거예요. 머리가 길면 꼭 이 머리핀을 꽂을게요. 델라도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당신의 멋진 시계에 채워봐요. 시계줄을 받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안 드나요? 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난 이 시계줄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의 선물은 나중에 써야 할 것 같군. 난 당신에게 머리핀을 선물하기 위해 시계를 팔았거든. 남편은 델라의 손을 잡고 빙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포인세티아의 기적. 멕시코의 작은 마을 올리날라의 여느 아이들처럼 카밀라도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미사가 시작될 즈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바치러 교회로 향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았답니다. 하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달랐습니다. 카밀라의 아버지가 1년 내내 일거리가 없어서 카밀라네 가족은 아기 예수에게 드릴 과일, 과자, 장난감, 어느 무엇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오후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께 드릴 멋진 선물을 살 동전 몇 푼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느라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델라 언니? 카밀라는 과일 파는 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반짝이는 사과와 딸기 바구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과일 바구니라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메리 크리스마스 카밀라. 아델라 언니도 카밀라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밀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언니, 과일 파는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동전 몇 개만 주실 수 없을까요? 아델라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카밀라. 사람들이 벌써 자정 미사를 준비하러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이제 그만 장사를 접으려고 해. 대신 이 사탕 좀 가져갈래?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렴. 고맙습니다. 카밀라는 사탕을 받아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벌써 땅거미가 어둑어둑 지고 있었습니다. 미사에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다른 마을처럼 올리날라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9일 동안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했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카밀라 가족은 식당에 가는 대신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해야 했답니다. 저녁으로 쌀과 콩을 넣은 소박한 토르티아를 먹고 나서 카밀라는 좀 전에 얻어온 사탕을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해질 거야. 아빠가 내년엔 꼭 일자리 얻을 테니 그때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선물도 잔뜩 사줄게. 약속하마.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정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정 미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 오렴 카밀라. 엄마가 머리를 묶어줄게. 미사에 갈 준비해야지. 카밀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올해는 미사에 갈 수 없어요. 카밀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바칠 선물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미사에 갈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가족 모두 함께 가야지. 이것만 기억해 두렴. 카밀라, 내 그 예쁜 마음이 가장 값진 선물이란다. 알았어요, 엄마. 카밀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선물 없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선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부모님 뒤를 따라갔지만 일부러 조금씩 뒤처져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에 다다랐을 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 섰습니다. 어떻게 재단에 올릴 초 하나 없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 카밀라는 낡은 창고 옆 구석에 숨어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떠돌이 악사들이 기타 연주 소리와 행복한 노랫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카밀라, 귀여운 아이야.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렴. 대체 누구일까? 카밀라는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엄마도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남자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카밀라, 내 날개 주위에 자라고 있는 녹색 잎사귀가 보이니? 그걸 꺾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렴. 날개라고? 날개가 있다면 새인 걸까? 설마 천사인가? 카밀라는 창고 입구에 있는 천사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에는 별로 예쁘지 않은 잡초가 마구 엉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아기 예수께 바치라는 거지? 썩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을 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망설이지 마, 카밀라. 두려워할 것도 없단다. 어서 이 풀을 꺾어서 아기 예수께 바치는 거야. 천사 조각상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천사의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이런 보잘것없는 선물을 아기 예수께 바치고 싶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온 힘을 다해 억센 잡초를 뽑아 커다란 녹색 잎사귀 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카밀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예배당을 보자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초라한 선물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카밀라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잎사귀 다발을 꼭 쥔 채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카밀라를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수백 개의 촛불이 아기 예수의 형상을 감싸고 있는 제단 앞까지 걸어가 보잘것없는 선물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밀라의 고운 마음이 담긴 눈물이 닿자 평범했던 녹색 잎사귀가 갑자기 아름답고 짙은 붉은색 별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마법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놓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잎이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 카밀라는 자기가 가져온 선물의 변신이 무척 마음에 들어 그제야 행복한 기분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멕시코 사람들은 포인세티아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식물을 크리스마스 이브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포인세티아로 집과 교회를
장식하는 곳이 많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웃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는 이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야단들이람. 크리스마스라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조카가 가게로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크리스마스냐? 스크루지는 코 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내일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저녁 식사해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시끄럽다. 크리스마스라고 놀 생각 말고 일이나 하거라. 스크루지는 조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시 후 가게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난 그럴 돈 없어. 썩 꺼져. 스크루지는 화를 내며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아이들이 가게 앞에 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습니다. 시끄러워. 저리 가지 못해. 스크루지는 아이들도 모두 쫓아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스크루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캄캄했지만 스크루지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양초 값이 아까웠기 때문이랍니다. 역시 우리 집이 제일이야. 시끄러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스크루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사납게 덜컹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더니 불빛이 번쩍하고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을 찾던 쥐들도 놀라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뭐야?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스크루지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난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무척 어둡고 지저분한 방이 보였습니다. 벽지는 너덜너덜 다 찢어져 있고 창문은 절반이나 깨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있는 아이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알아보겠느냐? 유령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스크루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바로 너란다. 어렸을 때 내 모습이지. 스크루지는 깜짝 놀라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넌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였지. 스크루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스크루지의 표정은 어린 아이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가 되어버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스크루지는 슬픈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난 올해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보여줄 것이 있으니 따라오너라. 유령은 스크루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구나. 스크루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조카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스크루지 삼촌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조카가 말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캄캄한 방에 혼자 있겠지요. 조카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스크루지 아저씨의 복을 빌어줍시다. 조카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다니. 스크루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지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건가요?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 늙은이가 죽었구먼. 아휴, 정말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그 영감은 전벌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욕을 하지요. 스크루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령은 무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스크루지는 천천히 무덤으로 가 보았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여기에 잠들다. 무덤에는 스크루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은 건가요? 유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나란 말인가요? 유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안 돼요. 스크루지는 벌벌 떨면서 유령에게 말했습니다. 스크루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아가겠어요. 제발. 스크루지는 유령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스크루지는 소리치며 눈을 떴습니다. 창으로는 밝은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착하게 살게요. 스크루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크루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흥겨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렸습니다. 스크루지는 지나가는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이지? 네, 크리스마스예요. 맞아.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구나. 스크루지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한 왕자. 도시 한가운데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답니다.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는 푸른 에메랄드가,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번쩍이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와, 멋진 왕자님이야.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를 보고 감탄하곤 했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행복한 왕자의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야지. 갑자기 커다란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 비가 오나? 제비는 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물방울은 빗방울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님, 왜 우세요? 제비가 물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슬픈 일이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구나. 저기 몹시 아픈 아이가 있단다. 아이는 오렌지를 먹고 싶어 하지. 하지만 아이 엄마는 가난해서 약도 오렌지도 사줄 수 없단다. 행복한 왕자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비야, 내 칼자루에서 루비를 뽑아 저 아이에게 가져다 주겠니? 행복한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안 돼요. 전 추워지기 전에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해요. 제 친구들은 벌써 오래전에 떠났는걸요? 제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쯤 제 친구들은 강가를 날면서 예쁜 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제비는 멀리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하룻밤만 내 심부름을 해주지 않겠니?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구나. 왕자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오늘 딱 하루만 심부름을 해드릴게요. 제비는 루비를 뽑아 아이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제비야, 저기 작은 방에 한 청년이 살고 있단다. 청년은 글을 써야 해. 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뗄감도 없단다. 춥고 배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지. 하루만 더 심부름을 해주렴. 왕자가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드리겠어요. 루비를 하나 가져다 줄까요? 제비야, 이제 루비는 없단다. 내 눈에 있는 에메랄드 하나를 가져다 주렴. 어떻게 왕자님의 눈을... 전 못해요. 제비는 울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괜찮아. 제발 그렇게 해다오. 제비는 울면서 왕자의 에메랄드 눈을 뽑아 청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 되었어요. 이제 곧 눈이 내릴 거예요. 제비가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제비야, 아직 불쌍한 사람이 많단다. 조금만 더 나와 같이 있어 주렴.
안 돼요, 왕자님.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내년 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제비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쪽 아래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단다. 성냥갑을 그만 하수구에 빠뜨리고 말았거든. 돈을 벌어 가지 못하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을 거야. 제비야, 내 나머지 눈을 저 아이에게 가져다 주렴. 왕자의 말을 들은 제비는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루만 더 왕자님 곁에 있겠어요. 하지만 눈을 뽑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제비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꼬마 제비야. 제발 부탁이야. 저 소녀가 너무 불쌍하구나. 제비는 할 수 없이 하나 남은 왕자의 눈을 뽑아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비야, 이제 남쪽 나라로 떠나렴.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비는 앞을 못 보는 왕자를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으니 제가 곁에 있겠어요. 제비는 왕자에게 남쪽 나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남쪽 나라에는 황금빛 물고기가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리고 커다란 사자 같은 조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스핑크스라고 불러요. 제비야, 내 이야기는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하지만 난 이 도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더 궁금하단다. 앞을 못 보는 왕자가 제비에게 말했습니다. 제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왕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문 앞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고요. 다리 밑에는 사람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제비야, 내 몸에 있는 금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렴. 제비는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빵을 살 수 있어.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보기 흉해졌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비는 너무 추웠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겨우겨우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 안녕히 계세요. 가느다란 목소리로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이제 남쪽 나라로 갈 모양이구나. 왕자님, 제가 갈 곳은 남쪽 나라가 아니라 제비는 천천히 왕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툭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왕자의 심장도 쩡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날은 무섭게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상이
왜 저렇게 흉해졌어? 저 동상을 당장 없애버려. 이 새는 왜 여기 죽어 있는 거야?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자의 조각난 심장은 죽은 제비와 함께 쓰레기장에 버려졌습니다. 하느님은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찾아오너라. 천사는 죽은 제비와 왕자의 조각난 심장을 가져갔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하느님은 천사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전국에서 언제까지나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행복한 왕자는 황금 도시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목걸이. 마틸드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랍니다. 그녀는 화려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틸드는 매일 자신이 귀부인이 되는 상상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한 관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착하고 검소했습니다. 하지만 마틸드는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낡은 소파, 빛이 바랜 커튼, 가끔씩 비가 새는 낡은 집, 누더기 같은 빨래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마틸드, 당신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거야. 마틸드는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장관 댁에서 파티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파티 초대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마틸드, 당신이 파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힘들게 구한 거야. 정말 잘 됐지 뭐야. 그런데 마틸드는 초대장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더욱 울적해 했습니다. 마틸드가 말했습니다. 난 파티에 안 갈래요. 여보, 어째서? 입고 갈 옷도 없는걸요? 옷이라고는 너무 낡고 촌스러운 치마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틸드, 내가 이번에 옷 하나 사줄게. 비싸지 않은 드레스 하나 정도는 나도 사줄 수 있어. 마틸드는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입은 마틸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파티 날이 다가오자 마틸드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마틸드, 무슨 일이 있어? 예쁜 옷이 있으면 뭐해요? 목걸이도 없고 브로치도 없는데. 옷에 꽃을 달면 어떨까? 예쁜 장미꽃으로 말이야. 싫어요. 사람들이 날 가난뱅이라고 깔볼 거예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생각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아, 당신의 친구 잔느한테 빌리면 되잖아. 그녀는 부자라서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아, 맞아요. 잔느한테 빌리면 되지? 마틸드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 날 마틸드는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달린 아름다운 목걸이였습니다.
잔느,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주다니. 마틸드, 이 목걸이는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잔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티날이 되었습니다. 마틸드는 남편이 사준 예쁜 옷을 입고 잔느에게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마틸드가 사뿐사뿐 걸을 때마다 목걸이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야. 그러게, 누굴까? 사람들은 마틸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남자들은 마틸드에게 춤을 신청했습니다. 마틸드는 밤새도록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아. 파티가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틸드는 두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마틸드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틸드는 집에 돌아와서도 빙글빙글 춤을 추었습니다. 남편도 신이 나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마틸드, 오늘 당신은 너무 눈부셨어. 그래요? 마틸드는 방긋 웃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틸드가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무슨 일이야? 뭐,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마틸드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지다니. 마틸드의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틸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틸드, 침착해. 천천히 찾아보자고. 남편은 방안을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혹시 목걸이를 떨어뜨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도 목걸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모두 내 탓이에요. 내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마틸드는 부들부들 떨며 울었습니다. 마틸드, 걱정 말아요. 내일 당장 목걸이를 삽시다. 빌린 것하고 똑같은 걸로 말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지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내가 빌린 목걸이는 정말 비싸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마틸드는 남편의 손을 잡고 보석 가게에 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빌린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발견했답니다. 마틸드가 목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얼마죠? 4만 프랑입니다. 4만 프랑이라고요? 마틸드는 깜짝 놀라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 내 생전에 그렇게 큰 돈을 본 적도 없는데. 마틸드의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틸드와 남편은 빚을 얻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 큰 빚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목걸이를 샀습니다. 어서 이 목걸이를 돌려주고 오구려. 마틸드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틸드는 잔느에게 목걸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잔느, 너무 고마웠어. 아니야, 다음에 또 놀러와, 마틸드. 잔느는 목걸이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빚을 진 마틸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틸드의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졌답니다. 마틸드는 조그만 다락방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집에 있는 소파와 가구도 팔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틸드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일을 하였습니다. 마틸드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하였답니다. 그녀는 기운 옷을 입고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나르고 빨래를 하였습니다. 무거운 쓰레기를 낑낑대며 나르고 수세미로 마룻바닥을 박박 닦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값을 깎기 위해 바락바락 소리치며 상인들과 다투었답니다. 예전에 마틸드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마틸드는 매일같이 일해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해서 갚았습니다. 그 사이 마틸드는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장밋빛으로 빛나던 얼굴은 새까매지고 비단처럼 부드러웠던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다 다른 손톱 밑에는 때가 덕지덕지 끼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느라 등이 굽었습니다. 아, 목걸이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다니. 마틸드는 마룻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마틸드는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걷던 마틸드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 잔느? 잔느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잔느, 정말 오래간만이야. 누구시죠? 나야, 마틸드. 어머나,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렇게 놀라지 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마틸드는 잔느에게 잃어버린 목걸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잔느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오, 불쌍한 마틸드.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몇 푼 안 되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단 말이야. 뭐, 가짜라고? 가짜 목걸이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죽도록 일했단 말이야. 마틸드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타클로스 이야기, 성 니콜라스의 전설. 크리스마스가 되기 직전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굴뚝 옆에는 양말이 잘 걸려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어 이런저런 크리스마스 꿈을 꾸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나도 엄마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긴 겨울밤에 추워서 깨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잠옷을 입고 이불도 잘 덮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하얗게 눈이 쌓인 풍경 위로 달이 둥실 떠올라 바깥은 마치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찾아 밖을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조그만 술록 8마리가 끄는 작은 썰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몸집이 작은 할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띤 채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번에 그 할아버지가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술록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호루라기를 불면서 술록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가자, 된서야. 꾸물거리지 말고. 누돌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점퍼, 잘했어. 코메, 큐피드, 좀 더 힘을 내라. 자, 현관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모두들 아주 잘했다. 모두 무사히 올라왔구나. 거센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썰매는 무척 가벼워 보였습니다. 빛나는 썰매 진칸에 귀엽고 멋진 장난감들이 수북히 실은 채로 하늘 위로 자꾸만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지붕 위로 누군가 폴짝 뛰어내리는 소리와 함께 조그만 술록들이 춤을 추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거실로 나가자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우아하게 굴뚝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싸매고 있었는데 옷에는 그름이 묻어 온통 새까맸답니다. 물론 등에는 장난감이 든 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도 누군가가 깨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반짝이는 붉은 뺨을 보니 어찌나 신이 나던지 조그맣고 체리처럼 빨간 코도 참 우스웠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입꼬리를 울리며 환히 웃더니 햇빛을 받아 빛나는 눈처럼 새하얀 턱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입에 문 조그만 담뱃대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올라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도톰하고 예쁜 구름 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둥글 넓적했고 둥글게 솟아오른 배가 웃을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마치 맛있는 과자를 수북히 쌓아놓은 접시 같았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요정 같아서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윙크를 하고는 계속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나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은 건 너무 바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는 나란히 걸려있는 양말에 차례로 선물을 집어넣고는 재빨리 다시 굴뚝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성 니콜라스 할아버지가 다시 썰매에 올라타고 호루라기를 불자 술록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 어떤 새보다도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썰매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저 멀리서 분명히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밤이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전나무. 어느 아름다운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전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전나무는 빨리 자라고 싶은 마음에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난 언제쯤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조바심을 내느라 따사롭게 내리쬐는 햇볕도 신선한 공기도 귀엽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놀러오는 시골 아이들도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하루 종일 주변의 커다란 나무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답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커다란 나무들은 나무 자르는 사람들의 도끼에 베어 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나무들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나뭇가지가 꺾여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전나무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봄, 제비와 황새가 날아와 전나무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잘린 나무들은 모두 거대한 배에 돛대가 되어 바다로 갔단다. 소식을 듣고 작은 전나무는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나도 돛대가 되어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만 있다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어 갔습니다. 이때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 나무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무만 골라 나뭇가지가 상하지 않게 베어 갔습니다. 저 나무들을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나보다도 어린 나무잖아. 전나무가 툴툴거리자 옆에 있던 나무가 대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어린 나무를 멋진 장소에 데려간단다. 그런 다음 금박으로 장식한 솔방울이며 과자, 장난감, 촛불, 작은 전구를 잔뜩 달아서 예쁘게 장식하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운명이구나. 자, 바보 같은 소리 말고 탁 트인 이곳에서 젊음을 즐기도록 해. 주변 나무들이 충고했지만 작은 전나무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작은 전나무의 가지가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아름답고 길게 뻗었을 무렵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작은 전나무가 베어나갈 차례였습니다. 도끼가 껍질을 파고들자 전나무는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수레에 실려 나가면서 전나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고향을 떠나게 된 것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숲속의 작은 덤불과 꽃, 새들도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별이라는 건 무척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작은 전나무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전나무를 커다란 저택의 뜰에 내려놓자 하인 두 명이 나무를 번쩍 들어 올려 크고 아름다운 거실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커다란 화분에 전나무를 세우고 과자와 황금 사과, 호두, 알록달록한 작은 초로 장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꼭대기에 커다란 황금빛 별 장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조에 불을 밝히면 아주 멋지겠어. 한 하인이 뿌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작은 전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도 여전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밤이라면 당장 초에 불을 밝힐 텐데. 하지만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지내는 걸까? 고향 숲의 새와 나무들이 나를 보러 와 주려나? 자꾸만 조급한 생각이 드는 바람에 주변의 어떤 것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밤이 되고 촛불에 불을 밝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뜨거워. 전나무는 갑자기 너무 많은 초에 불이 붙는 바람에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멋진 장식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거칠고 조심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나 나무가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선물을 찾아내서 포장을 뜯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거 참을 수가 없군. 전나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저 묵묵히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뚱뚱한 달걀처럼 생긴 험프티 덤프티가 계단에서 넘어져 굴렀지만 가까스로 일어나 결국에는 왕 위에 오르고 공주와 결혼까지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새들한테서도 듣지 못했는데. 전나무는 행복감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사람들이 날 새로 장식하겠지? 그리고 발찌에 다시 선물을 잔뜩 갖다 둘 거야. 다음 날 아침 하인 한 명과 하녀 한 명이 거실에 들어오더니 전나무를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너무 추워. 햇빛도 들지 않잖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고향, 숲, 바람, 햇살, 모든 것이 그리워.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쥐 두 마리가 전나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로구나. 안녕? 난 오래된 나무가 아니야. 아직 젊다고. 나보다 나이 든 나무라면 얼마든지 있는걸. 여기 오기 전엔 어떻게 살았니? 여기처럼 춥지 않고 아름다운 곳에 살다 왔다면 그 이야기 좀 들려줘봐. 전나무는 숲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태양이 빛나고 새가 노래하던 깊은 숲속 이야기를,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크리스마스 날 밤과 그때 들었던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쥐들은 이야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밤마다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에 쥐들도 슬슬 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험프티 덤프티 이야기 말고 아는 이야기 없어? 하지만 전나무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쥐들은 이제 더 이상 다락방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운이 센 일꾼 몇 명이 상자 몇 개와 전나무를 다락방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야 슬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려나 보구나. 전나무는 들뜬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와 따스한 햇살을 느끼자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지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켠 순간 전나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푸르고 아름답던 잎이 노랗게 시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꼭대기에는 여전히 크리스마스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달려들어
그것마저 떼어가 버렸습니다. 그제야 전나무는 깨달았습니다. 숲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는 것을,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이 얼마나 멋진 밤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던 쥐들과 함께했던 어둠 속의 다락방 시절조차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일꾼 한 명이 달려들어 벽난로 땔감으로 자르기 전에 전나무는 마지막으로 가지를 한껏 뻗어 보았습니다. 그때 받은 햇살은 전나무가 평생 맛본 것 중 가장 달콤하고 따사로웠답니다.